안녕하세요, 평일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조회수 때문에 만드는 건 아니고 그동안 살면서 제가 창업도 해봤고 지정공자분들 과외도 많이 해봤고요. 대학원 다닐 때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 조교도 해봤고 취업도 해봤고요. 최근에 1인 개발을 하면서 그동안 살면서 배운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거를 좀 기록해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제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혼자서 비즈니스 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크게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회수가 크게 나오지 않더라도 우선 제 개인적인 인생을 좀 이야기해보면서 요새 느낀 거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데요. 무료 콘텐츠의 함정을 분별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뭐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새 유튜브라든지 스레드라든지 뭐 페이스북 혹은 링크드인 뭐 인스타그램까지 SNS가 너무 확장되면서 무료 콘텐츠의 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어떤 거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료 콘텐츠라고 하면은 이런 겁니다. 제가 최근에 슈카월드 채널에서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근로소득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나라는 콘텐츠인데요. 이게 제가 조금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청소년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그런 강좌들이 많이 활황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청소년들을 상대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해놓고 굉장히 고액 형태의 강의를 팔아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막상 들어보면 너희도 이런 약간 후킹성 영상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팔아라 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건데 부분적으로 저는 공감하는 내용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워낙 사자들이 많죠.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사기 범죄나 피해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예전부터 이런 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렵죠. 뭐 크라우드 펀딩도 마찬가지고 강좌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우리가 왜 당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 직접 시장에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걸 의심을 해요. 자신만의 생각이 굉장히 확고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가르쳐 주는 걸로는 애초에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흐름에서는 돈을 못 받는다는 걸 본인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런 강좌나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경험에서 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취약한 세대들은 보통 그런 강좌를 사면서 자신이 투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많이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직접 본인이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방지할 수 있을까 또 고민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제 옛날 경험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케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가보면 특이하게 이제 쇼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구들로 막 하나의 방에 컨셉을 잡아서 꾸며놓은 것들을 막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의 방 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방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요 섹션 별로 이렇게 가구들을 배치해 놓거든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중간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고 중간중간에 굉장히 저렴한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케아에 가면은 지금도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700원에 먹을 수 있고요. 핫도그도 1000원에 먹을 수 있어요. 이 토가르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조명인데요. 이 조명이 되게 커요. 사람 키만 하거든요. 이게 19,900원에 팝니다. 상당히 좋아요. 저도 이거 예전에 자취할 때 썼던 거고 굉장히 좋은데 이걸 모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비즈니스 관련된 뭐 칼럼이라든지 아니면 이케아를 분석하시는 그런 애널리스트들 말씀이 뭐냐면 다 미끼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끼 상품이 뭐냐면은 이거를 통해서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이걸 저렴하게 먹기 위해서 왔다가 다른 것도 한 번씩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토가르프를 사러 왔는데 2만원짜리 사려고 보니까 여기다가 뭐 한 3만원만 더 더하면은 더 좋은 거를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사게도 되고 이것만 산다고 하더라도 이것 말고 더 어울리는 책장을 산다거나 옆에 있는 선반을 산다거나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사러 와서 이것만 딱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산다는 거죠. 제가 이게 대표적인 게 제 경험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건데요. 미끼 상품은 진짜로 당하기 딱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새 쇼츠라든지 인터넷 영상 같은 거에 나의 강의를 먼저 듣기 전에 이런 컨텐츠를 내가 먼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본인이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본인이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거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게 다 저는 이렇게 비슷한 거죠. 저렴한 핫도그, 가성비 책장, 시그니처 조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하니까 심리적인 진입장벽이 제거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케아는 매장의 체류 시간을 증대시키고 이게 뭐 유튜브라고 따지면 아니면 링크드인의 팔로워라고 따지면 그런 걸 증대를 통해서 심리적 장벽을 많이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걸 이제 업셀링이라고 부르고 이제 보완제 구매라고 하는데, 업셀링은 이제 말 그대로 저렴한 차 사러 왔다가 뭐 람보르기니 사는 것처럼 얼마 주면 더 높은 걸 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더 비싼 모델을 사거나 추가 비용을 얹어 구매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패키지 구성에 유혹을 얻게 되고 토탈 인테리어 제한을 통해 매출 증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케아의 전략인 거죠.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0대 초중반쯤에 가죽 공방을 하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긴 했었는데, 컴퓨터 말고도 이제 다른 걸 워낙 하고 싶기도 했고, 컴퓨터 전에는 저는 또 다른 전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전공자 출신인데 전공자가 된 케이스예요. 그 이후로도 당연히 뭐 공대 대학원을 가서 석사도 밟았고, 뭐 개발자도 해봤고, 창업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개발이나 이런 것도 많이 경험해 봤죠. 그런데 예전에는 저는 이제 가죽 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것저것 막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성공했던 본인의 이름을 걸고, 심지어 땡땡땡 자기의 이름을 걸고 땡땡땡 가죽 공방, 아마 지금도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유명 가죽 공방에서 공개 강좌를 한다는 거예요. 공개 강좌가 말이 강좌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노하우를 다 공개하겠다, 뭐 여러분들이 가죽 공방을 만드는, 아니면 가죽 제품을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강연자가 뭐 실제로 글 올리거나 홍보하는 거 보면은 뭐 당시에는 인스타그램이 막 뜨고 있었을 때 같아요. 그래서 운영 방법과 성공 방정식을 다 알려주겠다 막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죽 공방에 막 수십 명이 된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저하고 이제 당시에 가죽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분도 같이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겨우겨우 막 진짜 무슨 티켓팅 하는 형태로 해서 가가지고 갔었거든요. 당시에 저는 가죽 시장들을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베지테리언 가죽이었나? 뭐 베지터블 가죽? 뭐 베지터블 레더 이런 게 되게 유행했어가지고 막 그거 가격이니 막 샘플을 얻어보려고 막 여기저기 다녔는데 생각보다 비싸기도 하고 샘플을 잘 안 만들어 주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어린 애들 한두 명이 가가지고 뭐 쫄래쫄래 가서 뭐 샘플 몇 개 만들어 왔는데요 하면은 무시하기 십상이죠. 그래서 이런 데 간 거예요, 배우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뭐 가죽 공방 제품도 소개하고,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소개하고, 자기가 예전에 창업했을 때는 얼마나 환경이 어려웠는지 뭐 자기 썰도 풀고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걸 안 알려줘요. 거래처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이 거래처라는 거는 가죽 공방, 그러니까 자신의 가죽 공방에 뭔가 가죽을 제공하는 그 거래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죽을 어디서 얻어왔는지, 그리고 가죽도 공장이 있거든요. 그 공장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해줘요. 그리고 샘플링도 얘기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가죽에 대한 샘플을 받아봐야 이 가죽을 얼마 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도 안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손들고 마지막에 질문 시간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차여차 해서 저는 가죽 시장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도대체 거래처를 어떻게 확보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런 샘플 같은 거를 당신도 어떻게 받아봐야 될 텐데, 뭐 가죽 지갑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가죽 지갑 하나를 만드는 거에 대한 샘플을 받아봐야 될 거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대답 안 해주는 거 플러스 자기가 나중에 컨설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소수만, 이게 되게 좀 기가 막혔어요. 소수만, 뭐 그때 당시 뭐 1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면은 제가 한 15명 정도만 뭐 초대를 해가지고 뭐 컨설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라고 했는데, 컨설팅 비용이 몇백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보면은 이런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정보가 아닌 유료 컨설팅 고객을 모으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당시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소리로 이거 사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꼽을 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꼭 저도 그럴 필요는 없었을 건데, 제가 워낙 젊었기도 하고 워낙 당시에 이제 공격적으로 막 사업에 대한 열의가 있다 보니까 당시에 이렇게 좀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하고 뭐 이렇게 잘 했어야 되는데 막 엄청 싸우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젊었을 때나 그런 패기가 있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또라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철없고 쉽게 가려고 했던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걸 이제 가죽 공방을 접고 내가 진짜로 잘할 수 있는 걸 한번 뛰어들어 보자라고 해서 창업을 시도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창업도 실제로 잘 됐었어요.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 벌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저나 제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은 요거 이제 바보 비즈니스라고 부릅니다. 바보 비즈니스가 요새 어떻게 발전했냐면, 이거 저희 부모님도 들으신 것 같은데, 막 네이버 밴드에 장년층 상대로 무료 챗GPT 강좌를 해준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막상 보면은 되게 유명하신 분들 막 보면 막 커리어가 화려합니다. 뭐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겠는데 막 커리어가 화려하고 뭐 어디에 무슨 장이었고 뭐 자기가 뭐 AI가 뭘 했고 막 그러는데, 그 강사가 와서 챗GPT를 강좌를 해준다는 거예요. 무료로. 그것도 막 수백 명을 모아놓고요.
근데 막상 제가 물어봤죠. 부모님한테. 이거 가면은 가르쳐 주긴 해요. 라고 하니까 강좌를 하기는 한대요. 근데 그 전에 상조를 가입하라고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패키지 여행을 가면은 꼭 상품 구매를 강요합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실제로 챗GPT 강좌를 들으러 갔는데 상조를 가입하라고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무료 비즈니스를 통해서, 무료 홍보물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본 제품이나 더 수익성 좋은 제품을 강요하는 거죠. 뭐 강요라기보다는 홍보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거예요. 무료 마사지 체험. 어르신들한테 그 무료 의자 같은 거, 안마 의자 막 몇백만 원짜리 쭉 깔아놓고 어르신들 한번 써보세요라고 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뭔가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모아놓고 설명을 합니다. 그 결국 뭐냐면은 옥장판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뭐 모르시는 분들 막 이렇게 온갖 고급 언어, 용어, 뭐 어려운 어휘 이런 거 쓰면서 결국 옥장판 하나에 막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파는 거죠. 자녀들이 그거 사갖고 오면은 정말 엄청 복장이 터집니다. 그거 환불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사람들 고소도 안 돼요. 신고도 안 돼요. 적당한 가격을 주고 사온 건데 그게 어떻게 신고가 되냐 막 이런 것도 있고, 대신 이제 환불을 해오라고 하죠. 그럼 환불해 주는 데도 있고 막 그런 건데, 결국은 이제 넓은 범위에서 이제 그런 범주에서는 이제 사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웃긴 건 뭐냐면 이렇게 속아서 오신 어르신들이 실제로 그 고가의 옥장판이 본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참 머리 아프고 복장이 터지는 일인데 답답하죠. 하지만 어쨌든 이게 비즈니스로 동작을 한다는 거에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걸 바보 비즈니스라고 부르는데, 바보 비즈니스가 실제로 돈이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돈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력이 되니까 뭐 당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돈 버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하지만 그런 게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일이냐고 물어보면 제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은 솔직히 안 해봤어요. 그래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래서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미끼를 가려내는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보통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되면은 세상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죠. 사회생활 하면서. 그때는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이 단순한 문장이 엄청나게 본인에게 큰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콘텐츠들, 그런 홍보물들 다 보지 말아야 되나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적정한 유료 상품은 경험에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실제로 제가 방금 캡처해 온 건데, 제가 구매한 유데미 강좌가요. 네, 99개예요. 99개 실제입니다. 이거 합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이거 보면은 뭐 다 안 들은 거 엄청 많아요. 안 들은 거 많은데, 뭐 들었다가 앞에 거 들어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건 다 들었는데, 루비 온 레일즈는 다 들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고, 요거는 안 들었어요. 예,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99개 강의를 다 돈 주고 산 건 아니겠죠, 당연히. 뭐 무료도 있을 거고, 10,000원짜리도 있을 거고 이럴 거고요. 플러스 뭐 패스트 캠퍼스 같은 거 당연히 다 샀었고요. 그리고 인프런 강좌 저도 산 거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여기저기서 강사들한테 들은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주변에서 뭐 조금 스터디 같은 거 그룹을 해가지고 같이 공부한 것도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다 들은 건 아닌데, 지금까지 산 모든 그런 강좌에 대해서 단 하나도 후회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의 노하우를 너무 저렴한 가격에, 그것도 단시간 안에 제가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공부할 때 돈 쓰라고 얘기하는 주의거든요. 돈 아끼려다가 본인이 1년 만에 할 수 있는 거를 2년, 3년 걸린다. 그냥 수업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강좌를 들어서 한 달 안에 빨리 그거를 끝내고 2달, 3달 안에 실천을 해서 6개월 안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떤 사람이 들으면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진짜로 해낸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뒤로 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지식에 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거예요. 초보자라는 저 기준은 이겁니다. 전공자, 4학년 기준 컴퓨터공학과 전공하신 분들이 졸업을 딱 하잖아요. 프로그래밍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요새는 AI가 많이 발달해서 좀 이해하기가 달라지는데, 예전에는 졸업작품이 굉장히 허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졸업작품조차도 SI 업체 맡겨가지고 돈 주고 사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상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산업이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졸업작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때도 사는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나와가지고 개발을 해보라고 그러면 개발 하나도 못해요. 당연하죠. 네, 요새는 이제 뭐 AI가 많이 발달했으니까 다른 이야기인데, 그분들한테 가장 빠르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는 바로 클론 코딩 강좌입니다. 클론 코딩 강좌를 딱 한번 해보면은
딱 두 가지를 느껴요. 첫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를 작성하는 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를 몸소 깨닫게 하면서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왜 이렇게 배워야 되는지, 내가 왜 디자인 패턴을 배웠는지, 내가 왜 소프트웨어 설계를 배웠는지를 알게 돼요.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와 뷰, 그리고 그 컨트롤러라고 부르는 와스 영역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거는요, 본인이 실제로 책을 읽으면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직접 어떤 제품을 만들어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만 배운 상태에서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거는 그냥 무조건 돈 쓰고 강좌 듣는 게 짱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큰 규모의 제품을 만들려면은 회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도 자바라는 언어를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제가 개발을 잘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사에 딱 들어가서 수십 개 클래스가 있는 안드로이드 앱을 딱 열어놓고 자, 이거 이제 너가 유지보수 해봐라고 던져지니까 밤새 안드로이드 API 코드 보면서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와, 진짜 그때는 정말 멘탈 나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2개월, 3개월, 뭐 1년, 2년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소프트웨어를 보는 큰 단위의 어떤 개념이 생겼고, 그제서야 깃이라는 분산관리 시스템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커밋한 거를 머지하는 것도 막 디프를 막 찾아보면서 충돌도 해결해보고 막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겠고, 그제서야 안드로이드 4대 컴포넌트가 이해가 되고, 그제서야 서비스가 왜 이렇게 동작해야 되는지, 메인 스레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UI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 건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책으로 죽었다 깨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책을 본다고 해서 그 많은 프로젝트를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한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 정도 규모는 그 정도 규모의 업무를 해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학생들이 알 수 있겠냐고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뭐 10몇만 원 때려넣고 그냥 클론 코딩을 무조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나마 최선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들이, 그 사람들도 강사겠죠. 그 사람들 돈 벌려고 강의를 만드는 건데, 강의를 만들 때 그 사람도 다음 강좌 시리즈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이 사람도 이거에 대한 수강평을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팔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려면 전문가의 자기만의 노하우를 녹여서 책을 쓰려고 할 거고 프로젝트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배웠던 5년, 10년, 15년치의 노하우를 굉장히 짧고 굵게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었을 거예요. 이거를 저는 10만원, 20만원 주고 사가지고 자기만의 녹일 수 있다고, 자기만의 어떤 스킬로서 녹일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거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짜리 가치를 하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사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 후배들이나 심지어 저조차도 그런 강좌가 있으면은 당연히 거리낌 없이 결제를 하고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몇 개 들어보고 별로면은 환불해도 되겠지만, 웬만하면 저는 다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이 제 인생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죠. 쉽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파는 거는 무조건 사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은 애초에 불가능해요.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었으면 본인이 그거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1인 개발자 분들이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주변에 저한테도 어떻게 개발을 배웠느냐,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보안 처리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강의를 몇 개 들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직접 운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혼자서 노력하는 시기는 무조건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1인 개발을 하다 보면은 부딪혀야 되는 무조건 하나의 벽이 있습니다. 바로 보안이에요, 보안. 다른 거 뭐지 개발하는 거 다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 어쨌든 뭐 소프트웨어 설계나 아키텍트를 못 쓴다고 하더라도, 아키텍처 몰라도 어쨌든 우리가 동작하게 짤 수는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보안이거든요. 여러분 개인정보를 받아야 되는 사이트를 만드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암호화를 한다거나 리버스 프록시를 설정한다거나 뭐 방화벽을 설정한다거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해외 IP라든지 그런 대역을 차단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보안 기법이 있을 건데, 뭐 포트 스캐닝을 막는다거나 뭐 들어왔을 때 뭐 운영체제에서 어떤 거를 꺼놓고 어떤 거를 켜놓고 웹서버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 뭐 파이어월 세팅하는 방법론도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AI로 코드를 딸깍 생성해가지고 뭔가 내가 대단한 제품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 통신의 기본 원리도 모르면서 그냥 클라우드에 딸깍 올려놓고 보안 취약점을 방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만약에 만들잖아요. 개인정보를 저장하게 되면은 그게 뭐 이메일이든 전화번호든 잘 모르겠으나
그런 개인정보를 회원가입을 받았을 때 이게 유출돼 버리면요, 여러분들 키사에 직접 신고도 하셔야 되고요. 그 키사 신고했을 때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소송도 당할 수도 있고요. 소송 당하는 거 말고도 과징금도 때려 맞을 수도 있고요. 과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 경찰 조사라든지 나중에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이 법이라는 게 뭐 약관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만들어야 되고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게 심지어 이제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유럽 가면은 쿠키 배너라고 했죠. 여러분들 쿠키를 어디까지 수집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배너 띄워야 되고 엄청나게 규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딸깍 네스트.js 딱 해가지고 리액트로 올린다고 해서 과연 그게 비즈니스화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큰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표적인 요새 그 핫한 오픈클럽, 피터 스테인버거,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제품을 엑시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오픈AI에 합류했죠. 그런데 이분조차도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나서 엄청나게 보안 취약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고, 풀리퀘스트를 진짜 막 수십 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런 것도 못하는 본인 스스로가 만약에 이런 개인정보를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프로젝트 해도 되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이제 막 AI 개발을 성공하신 분들, 혹은 1인 개발을 성공하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잘하지 못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느 정도의 보안 기법은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의 뭐 보안 취약점을 패치해 본다거나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전문적인 화이트 해커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보안 취약점을 100%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규모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해봤었고, 그리고 서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클라이언트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보안 점검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많이 실수한다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꼭 전체를 다 막을 수 있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조차도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예민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시 나보고 그거 다 배워야지만 개발할 수 있다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A부터 Z까지 직접 삽질을 한 번씩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제품 하는데 보안을 도와주지 않아요. 뭐 여러분이 돈 주고 뭐 보안업체 고용해가지고 직접 모의 해킹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확인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은 직접 스스로 깨우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책 펴고 공부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책 펴고 공부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여러분들이 다 개발해 봐야 됩니다. 직접 개발은요, AI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AI 쓰면 안 돼요. 직접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코딩 A부터 Z까지 다 해보고요. 직접 여러분들 세팅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포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배포한 거에 대해서 통신도 직접 확인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본인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 여기서 이거 세팅했어야 되는구나. 엔진엑스는 이렇게 세팅하고 아파치는 이렇게 세팅하는구나. 아, 여기에서는 이게 문제고 여기서는 병목 현상이 있는 거구나.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좀 오래 걸리고 병목이 생기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보안의식의 내재화가 들어간다는 거죠. 직접 고민하면서 짠 코드가 가장 강력한 보안에 기초라는 거예요.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는 게 따로 있어요. 왜 그런 거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개발 못하는 사람들이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큐어 코딩 가이드 형태로 개발을 해야지 우리가 취약성이 가장 크게 보여지는 곳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시큐어 코딩 가이드도 여러분 보시면서 직접 해봐야 된다는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AI에 프롬프트로 녹여낼 수 있으면 훨씬 좋죠. 네, 그러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는 뭐예요? 돈 버는 거잖아요. 1인 개발자로서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고 비즈니스 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초를 어떻게 닦느냐고요. 두 번째는 운영 노하우를 어떻게 익히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책 펴고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AI가 학습한 모든 데이터는요, 기존의 고수들, 전문가들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영역이 그게 데이터 학습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썩은 코드, 쓰레기 같은 코드들도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그거에 대해서 예측하면서 뱉어내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나오는 그런 코드 영역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퀄리티의 코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은 양의 아티클을 직접 읽어보고요, 많은 양의 코드를 직접 살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나는 소리지만 그게 결국은 진리예요. 왜냐하면 법적 리스크라든지 운영 리스크는
AI가 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짓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직접 운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책만 읽어본다고 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은 그런 개인정보들을 저장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뭐 문제가 될 부분을 취약점을 찾아보고 그리고 취약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아니면 정 안 되면은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어떤 모의 해킹을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킹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컨트롤러라든지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뷰단의 어떤 뭐 API 키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서버 안에서도 어떤 IP가 노출된다거나 포트가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정도의 기본적인 걸 다 갖춘 소프트웨어를 계속 찍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서버 세팅이나 뷰 세팅이나 이런 거는 한번 해보면은 그 다음부터 어려운 거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번 경험해보고 나서는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쫙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지 진정한 의미의 풀스택 디벨로퍼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요거거든요. 기초 역량 학습은 책과 이론을 통한 기본기 강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런 거를 직접 볼 줄 아셔야 돼요. 칼리 리눅스도 설치를 해보고 뭐 해킹도 해보고 내가 뭐 그런 거 다 해보면은 언제 개발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는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뭐 취약점 그 뭐 OWASP인가 그렇잖아요. 그 취약점 막 공개하는 사이트에 가면은 7대 취약점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있어요. 웹 개발에 뭐 7대 취약점, 뭐 5대 취약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기본 개념을 가져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직접 다 그걸 경험해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취약점의 발생 원리를 파악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는구나, 여기에서 이런 통신이 들어가는 거구나, 여기에는 SQL 인젝션이 이렇게 들어가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ORM을 쓰면 좀 안전하다. 왜 안전할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리스트업이 가능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웹페이지 찍어낼 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커버가 된 상태로 제품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어떤 역량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전 운영을 당연히 해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배포를 해봐야 돼요. 남들이 배포하는 거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직접 클라우드에 배포를 해보시고요. 저는 홈 서버에도 배포를 해보라고 권장을 드리거든요. 포트 포워딩도 해보고요. 여러분들 공유기에 직접 들어가서 세팅도 해보시고 그리고 고정 IP도 한번 받아서 해보는 거를 권장드리거든요. 아마 제가 예전에 KT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달에 5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요새는 가격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정 IP도 한번 받아가지고 서버 운영해 보시는 거 진짜 너무 권장드리고요. 꼭 뭐 IDC 센터에 있는 거 뭐 클라우드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뢰성 있는 상품을 직접 여러분이 구현해 봐야 되죠. 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제품을 만든 거를 배포해보고 그 실제로 신뢰성 있는 건지를 뚫어보는 거죠. 신뢰성이 없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경쟁사한테 제낌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개인정보 유출돼가지고 큰일 납니다. 네, 나중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제품 경쟁력 확보. 이거는 이다음부터는 계속 기능 개발이에요. 기능 개발. 이런 기능 추가, 저런 기능 추가. 그리고 홍보도 계속 해야죠. 마케팅도 계속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기능도 만들어주고 이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비즈니스적으로 훌륭한 앱과 웹페이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AI가 발달하면서 뭐 SaaS라고 하죠. 소프트 애저 서비스 회사들이 망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동의하진 않아요. 이런 어떤 SaaS 회사들 중에서도 자기만의 어떤 해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회사들은 AI가 발달하면 오히려 더 좋아요. 자기의 비즈니스 로직에 AI를 녹여낼 거거든요. 저보다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AI를 잘 쓰겠죠? 그렇죠? 수백만 토큰, 수천만 토큰을 녹여가지고 막 엄청나게 신뢰성 있는 제품들을 찍어내고 있을 텐데 그런 회사들이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동시에 그 사이에서 많은 혁신들이 일어나면은 그 회사들도 인수해가지고 자신의 몸집을 더 키워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예전에 이제 애플 컴퓨터 구조가 이렇죠. 애플이 회사들 엄청 많이 사거든요. 터치 아이디도 그렇고 그 샤잠도 그렇고 이런 것들 다 회사 스타트업 사가지고 자기 제품에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혁신들을 이루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본인의 기초를 닦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책을 사야 된다거나 강좌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거 들으면서 본인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의 노하우를 직접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날 연휴였는데 제가 할 거는 많이 못했고요. 네, 이런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